여러분, 오늘은 제가 밀라노에서 석사를 이제 1년간 하면서 느꼈던 점을 화장을 하면서 같이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화장은 이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도 하지 않겠습니다. 전 이제 다음 주면 석사 논문 발표를 하고 이제 석사를 졸업하게 되거든요. 척척 석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전 지금 밀라노에 온 지 한 14개월 정도 됐고요. 먼저 석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건 물론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저희 학교에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이스티투토 마랑고니라는 패션 스쿨에 패션 스타일링 마스터 과정을 다녔고요. 이게 마랑고니는 입학하는 게 2번이 있거든요, 1년에. 근데 이게 뭐 이탈리아가 다 그런 건지 마랑고니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전부 마랑고니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작년 2024년 February 인테이크 이제 2월에 입학하는 안으로 들어갔고요. 원래 정규 학기는 9월 말에 입학하는 옥토버 인테이크가 원래 유럽의 그런 학사 스케줄이라서 그때 입학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학교에 약간 중심 같은 느낌이에요. 학생 수도 훨씬 많고. 수업들은 전반적으로 어땠느냐면 일단 저는 좋았던 거는 제 패션 스타일링 마스터의 약간 학과장 같은 교수님이 너무 저랑 스타일이 잘 맞는 분이셨어요. 엄청 영어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되게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1년의 스케줄을 미리 다 계획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타임 매니징과 스케줄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게 해주시는 스타일이 저랑 아주 잘 맞았고 저는 제2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좋았고 그리고 수업의 질도 사실 한국에서 제가 학부 과정 때 배우지 못한 그런 뭐 어도비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뭐 포토샵 이런 것들 말고 뭐 애프터 이펙트나 그 다음에 뭐 프리미어 프로를 되게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법, 특히 그 제 프리미어 프로 수업해 주시는 교수님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교수님의 성격은 조금 독특했지만 그 교수님의 능력은 출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막 베르사체랑 이런 큰 브랜드랑 늘 일하시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좀 더 아카데믹한 것들도 많이 배웠어요. 예를 들면 그 패션에서의 페미니즘 같은 거나 BDSM, 그냥 퀴어 이러한 것들도 되게 다양하게 배우고 또 동시에 트렌드를 읽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저희가 패션 스타일링 과다 보니까 그런 걸 어떻게 비주얼적으로 풀어내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한국과 다른 접근을 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외에도 제가 직접 패션 필름을 기획하고 저만의 방식으로 촬영을 해서 편집까지 다 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 비디오 에세이 같은 것들도 만들어 보고 제일 인상적인 건 한 학기에 한 번씩 패션 스타일링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거를 다 무드보드 짜고 스토리 만들어서 기획하고 이제 학교에서 배정해주는 모델들과 함께 정말 그 스타일링 화보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옷도 저희가 직접 다 발품을 팔아야 되고 그런 것들은 사실 제가 다녔던 가톨릭대에서는 없던 것들이었어서 저는 그런 걸 해보는 거는 좋은 경험이었고 배울 수 있는 거였어. 어떻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면서 스타일리스트가 그 상황을 관리하고 자기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비주얼적으로 풀어내느냐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학비를 한국 돈으로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를 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의 사립대학교에 비하면 훨씬 비싼 편이죠. 가톨릭대 4년 학비보다 마랑고니 1년 학비가 더 비쌌거든요. 그래서 좀 밀라노에서는 마랑고니 다닌다 이렇게 말하면 너 좀 부자구나 약간 이렇게 하는 인식이 있어요. 팬시하다. 하지만 저는 절대 부자가 아니고요. 사실 뭐 가격이랑 수업의 질량을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저는 다행히 저희 반 클래스메이트들이 저 포함 총 12명이었는데 그 12명 다 모두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한국인도 한 명도 없고 뭐 예를 들면 중국인도 한 명밖에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국적이 달라서 그게 좀 되게 신기한 좀 특별한 경험이었고 또 반 애들 다 착했어요. 반 애들 다 착해서 막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러한 일들은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활동적인 편이고 말도 많고 저는 좀 두루두루 사람들과 잘 지내는 성격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들지 않은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뭐 마랑곤이 진학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학교 수업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한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DM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제 유튜브를 그 마랑곤이 준비하신 거나 석사 이렇게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족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텐데, 일단 수업 자체랑 학교 전반에 대해서는 만족합니다. 네, 만족하고 가기 잘한 것 같고, 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5천만 원짜리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뭐 제가 여기서 생활하는 돈, 비용 이런 거 다 들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는 사실 사람들마다 어떤 게 5천만 원짜리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약간 무형의 형태니까 그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절대 다루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주제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퀴어나 BDSM 이런 것들이 사실 대한민국 강의실에서 영상이 틀어지긴 쉽지 않잖아요. 그런 영상들이. 그래서 뭐 그게 절대 뭐 노골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옹호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 정말 그 자체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영화나 미장센 이런 거 그 자체를 다 되게 배울 수 있는 기회였어서 좀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패션뿐만 아니라 영화, 트렌드, 프로젝트를 이뤄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마랑곤이는 커리큘럼 인턴십이라고 학교를 졸업하려면 인턴십 시간을 240시간인가? 이렇게 채워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 정규 수업을 끝내고 인턴십을 그 시간을 채워야 제가 석사 논문을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제가 인턴십을 못 구하면 이제 졸업을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모든 친구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고 힘들어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 일단 저는 인턴십을 구해서 했어요. 지금 인턴십이 끝난 상황이고, 이제 인턴 같은 경우에는 뭐 마랑곤이에서 제공하는 그런 잡 포털 사이트도 있고, 아니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링크드인, 저는 링크드인도 많이 이용했고, 그 외에도 뭐 패션 잡 아니면 뭐 돌체앤가바나나 프라다 이렇게 큰 브랜드들은 자기들 자체 잡 올리는 공고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싹 다 가입해서 메일 들어가 보고 캔바 이용해가지고 맨날 커버레터랑 그다음에 레주메 쓰고, 새로운 잡이 올라오면 이메일로 정보를 받아보는 그런 구독 신청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일단 결정적으로 저는 그렇게는 못 구했습니다. 일단 그렇게는 못 구했고, 어떻게 구했냐면 제가 이렇게 자주 보던 디지털 매거진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메일을 썼죠. 제 이력서 보내고 나 누구누구고 이렇게 인턴십을 구하고 있는데 혹시 TO가 있으면 난 하고 싶다. 이렇게 처음에 영어로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왔어요. 한국어로 한 번 더 보내야겠다. 왜냐면 그 매거진이 밀라노와 한국에서 동시에 전개하는 그런 데인데 대표가 한국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어로도 보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어로 한 번 더 보냈더니 답장이 오는 거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시면 인턴을 하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됐고, 무급으로 가능한 사람이어야 됐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됐고, 뭐 인턴십이 필요한 예를 들면 뭐 학생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조건에 다 해당이 돼서 오케이 알겠다라고 하고, 왜냐면 그 시간을 채우려면 제가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마지막 논문 세션이 이제 2월 말엔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진짜 한 못해도 1월 초에는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타임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이 조급했었고, 다행히 12월 초부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별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힘도 힘들지 않았고 재택근무여서 사실 뭐 그렇게 소속감 이런 것도 딱히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급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저는 책임은 월급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돈을 받는 만큼만 책임을 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데 책임 안 지는 것도 직무유기고, 그리고 돈을 안 받는데 제가 막 마음고생하고 막 총대 매면서 그 상황을 다 어레인지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할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첫 달 12월은 정말 뭐 무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이제 1월 달에는 밀라노 맨즈 패션위크가 있어서 그런 패션위크 취재 다니고 이렇게 하느라 평소보다 바빴지 막 힘든 건 아니었고, 패션위크 재밌다, 뭐 신기하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2월에 이제 인턴십이 끝나야 되는데, 다른 친구 다 끝났어요. 저랑 같이 인턴십은 그 친구도 다 무급이었고, 그래서 인턴십이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 이제 그 수원 씨가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랑 이렇게 일에 센스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인턴십 기간 동안 손발을 잘 맞춰보고 좀 정식으로 에디터로 일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언지를 주셔서 저는 사실 그거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턴 기간이 끝났는데 그쪽 측에서도 별 말이 없어서 저는 기다렸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일을 하면서 무급이었고 계속 일을 하면서 기다렸는데 편집장 이런 사람들은 다 한국에 있고 패션위크 때만 이 밀라노로 오는 이런 상황이었어서 이제 2월 우먼즈 패션위크 때 와서 얼굴을 보고 나에게 어떤 걸 제안하려고 별 말이 없는 건가? 아무 말이 없으니까 아니면 인턴십 뭐 종료됐으니까 뭐 그동안 수고하셨다 이거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도 없으니까 좀 기다렸죠. 그러면서 점점 한 2월부터 갑자기 일을 엄청 많이씩 주는 거예요. 아, 약간 나를 진짜 뽑을 생각이 있긴 하나 보다. 왜냐면 자를 애한테 이렇게 점점 많은 일을 시키고 막 일을 알려주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인드에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패션위크 직전에는 하루에 제가 한 10시간씩 일을 했거든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내가 무급이고 인턴인데 나한테 이렇게 많은 일을 시킨다고?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거지? 살짝 이런 생각이 조금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일을 하고 이제 패션위크 첫날 편집장을 만났죠. 편집장을 만나서 정식으로 제안을 하셨는데 급여가 얼토당토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제가 어차피 한 거 아니니까 저는 급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최저시급에다가 제가 일하는 그 시간만큼을 이렇게 곱하기 해가지고 뭐 주성 들어가겠죠. 왜냐면 주 40시간 일하니까 임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턴이랑 에디터 업무는 또 다르니까 에디터 업무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수습 3개월이 있고 그 3개월 동안은 임금의 90%만 주겠다는 거예요. 최저시급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보다는 돈을 적게 줄 수 없다고 법규를 규정해 놓은 건데 그걸 90%만 주겠다라고 하니까 저는 약간 거기서 진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나한테 지금?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가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좀 저는 의아했던 것도 그 대표가 한국 사람인 것도 알았고 사무실이 밀라노랑 한국에 둘 다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주요 매거진의 주요 수익이 코리아에서 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자기가 지금 밀라노에는 법인이 정지시켜 놓은 상태라서 돈이 코리아 법인에서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월급을 원화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밀라노에 살고 밀라노에서 제 입장에선 잡을 찾은 상황인데 원화로 주는 게 지금 환율이 엉망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엄청 손해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뭐 최저시급의 90%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지금 이 집 월세가 100만 원이 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제가 비싼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저는 밀라노 집 중에서 되게 평범하고 학생들이 대부분 사는 그런 집에 사는 거예요. 막 아파트먼트 방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스튜디오도 아니고 저는 플랫메이트도 있고 집을 쉐어하는 집에 사는 건데 밀라노도 집값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에서 약간 띠용했고 그 다음에 원화로 주는 거에서 약간 2차 띠용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국 노동법으로 제가 보호받는 건지 이탈리아 노동법 보호받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니까 웃으시면서 아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거기서 내가 뭐를 믿고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급여는 그렇다 치고 만약에 업무 강도가 그 급여에 맞는 수준이면 뭐 괜찮죠. 그냥 뭐 사실 알바나 이런 것들도 다 뭐 팀장급의 급여나 이런 것도 다 업무 강도에 따라 책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업무 분장을 말씀해 달라. 왜냐면 지금 밀라노 사무실에는 사실 딱히 에디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수라는 사람이 저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알려달라라고 말을 했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는 밀라노에 자주 오기 싫고 만약에 내가 일하게 되면 수원 씨한테 밀라노 사무실을 전적으로 다 맡기고 권한을 다 부여해주고 싶다. 수원 씨한테 힘을 실어주고 싶다. 제가 인턴들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밀라노 사무실에 영업해오는 그런 영업 일도 했으면 좋겠고 인플루언서 컨택해서 시딩하고 뭐 협찬하고 매거진의 크루가 돼서 계속 걔네들을 키우고 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누구를 가르칠 입장이 아니고 여기는 인턴들을 무급으로 3개월마다 돌리는데 그럼 제가 3개월마다 새로운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돈 180만 원 받으면서 그 짓을 왜 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진짜 냉정하게 제가 2022년에 학교 막학기 때 취업계를 내고 패션 홍보 대행사에 다녔어요. 서울에서. 그때는 이제 취업계였으니까 저는 고졸인 거죠. 근데 고졸로 다녔는데 그때 돈을 지금 이것보다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 지금 제안해 준 것보다 180만 원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저 이제 석사 졸업생인데 저한테 그 돈을 주면서 일을 할래? 이렇게 말하는 그 태도가 저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뭐, 아, 수원 씨 제가, 뭐 수원 씨 너무 일하는 거 마음에 들고, 이렇게밖에 제안을 못한 게 아쉽지만, 뭐, 최대한 빠르게 급여 인상을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는 정규직이냐, 뭐 계약직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수원 씨가 결정하면 돼요. 만약에 4대 보험을 넣고 싶으면 정규직으로 하면 되는 거고 왜냐면 4대 보험을 내면 이제 제 월급에서 좀 돈이 좀 깎이는 거니까 그게 싫으면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프리랜서는 자기가 자유롭게 시간을 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점이라도 있지 일은 정규직처럼 하면서 니에 대한 고용 형태는 프리랜서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그 말도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근데 이게 모든 이탈리아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겪은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그게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도 저보고 그게 고민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가 그 고민이 되냐고 하길래 제가 솔직하게 아니요 저는 급여가 고민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탈리아 오기 전에 그 홍보대 행사 일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고졸이었는데도 이거보다 돈 더 많이 벌었다라고 말하니까 패션 에디터 하려면 뭐 돈 작은 거는 감수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태도가 최저의 90% 주겠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불법을 얘기해놓고 감수해야죠. 뭐지? 그래서 느꼈죠. 아, 연봉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것은 그냥 내가 이걸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저한테 업무 분장을 할 때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말로 설명하시고 제가 그 앞에서 노트북으로 타이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계가 전혀 없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그것도 너무 엉망이고 그래서 그때도 그것도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근데 일단 또 문제는 이탈리아에 법인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탈리아에 법인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하는 워킹 비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교육기관에서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최대 1년까지 머무를 수 있는 구직 비자를 주거든요. 전 지금 그 구직 비자로 있는 상태거든요. 학생 비자는 이제 만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이탈리아 법인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이 회사는 이탈리아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 라보로 비자를 해줄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저 알아서 뭐 혼자 프리랜서 비자를 제가 제 돈 내고 수수료 내면서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급여 원화로 줘. 한국 기업에서 하는 거지만 한국 법대로 최저 시급은 안 줘. 근데 워킹 비자는 못 해줘. 근데 이제 이탈리아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사수 없고 제가 혼자 다 알아서 해야 되고 제가 밑에 관리해야 되는 인턴들은 뭐 한 두세 명씩 이렇게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약간 이게 막말로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탈리아에 법인이 없기 때문에 다음 만약에 이탈리아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 제가 이력서에는 뭐 패션 에디터 몇 개월 이렇게 적어놨는데 경력을 그 회사 입장에서는 뭐 유수원 당신은 그 일했던 그 회사가 이탈리아에 존재하지도 않고 유로로 샐러리를 꼬박꼬박 매달 받은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당신 CV가 진짠지 아닌지 믿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란 말이죠. 왜냐면 존재하지 않는 회사니까 이탈리아에는. 굳이 따지면 저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이탈리아 파견을 나온 그런 모양새로 일을 하게 되는 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런 게 불만족스러우면 그냥 한국에서 전 들어가서 직업 찾아도 상관없고 저는 그런 마음 들기 때문에 막 이렇게까지 이 돈 받고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일러노에 악착같이 남아있고 싶고 저는 그런 마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 좀 더 괘씸했던 게 뭐였냐면 저는 이 한국에 안 살기 때문에 제 월급으로 제가 4대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냐면 그 혜택을 못 누리는데 근데 4대 보험이라는 게 저도 절반 내고 그 절반을 또 회사가 내주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선택하면 돼요. 프리랜서를 하고 싶은지 4대 보험을 하고 싶은지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히 자기들도 알 거 아니야. 내가 4대 보험 안 할 거라는 거. 그러면 자기도 돈 안 낼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하여튼 그러고 나서 제가 뭐 다른 거 다 물어봤어요. 초과 근무하면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이렇게 했는데 그 융통성 있게를 엄청 강조하시면서 막 아 그런 건 융통성 있게 뭐 좀 차라리 늦게 끝났다 피곤하다 그럼 다음날 그냥 뭐 한두 시간 늦게 출근하는 거고 뭐 주말에 촬영이었다 이렇게 하면 뭐 하루 정도 쉬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한다는 거예요. 돈을 1.5배 주던지 아니면 근무 시간에 1.5만큼 대휴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틀 초과 근무했으면 3일 대휴를 줘야 되는데 하루 정도 융통성 있게 준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안 써져 있고 뭐 나를 이탈리아 농법을 보호하는 건지 한국 농법 보호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뭐 이탈리아 법정 공휴일에 쉬는 거냐,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아, 그것도 융통성 있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탈리아는 보통 8월에 막 2달에서 한 달씩 회사들이 다 전체로 모든 도시가 이렇게 쉬거든요, 이탈리아는. 거의 다 쉬어요. 막 밀라노가 텅텅 비어요. 밀라노는 휴양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저 8월에 통째로 쉬어도 되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아, 솔직히 그건 실적으로 힘들고 좀 융통성 있게 그것도 디지털 노마드처럼 노트북으로 일하던지 다 상관없대요. 그냥 해줘야 되는 일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인스타그램에 포스팅 해줘야 되는 건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것만 포스팅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할 거면 그게 무슨 휴가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고민해보겠다고 했어요. 고민해보겠다고 했고, 패션위크 첫째 날 일정을 끝냈고, 뭐 쇼들이나 프레젠테이션을 편집해서 이제 그 매거진 계정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10시에 사무실에 출근을 했거든요. 출근을 해서 미팅하고 이런 얘기 다 듣고 뭐 쇼 보고 프레젠테이션 가고 또 중간에 쇼에서 비는 시간에 카페 가서 영상 편집해서 바로바로 올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쇼 끝나고 집에 와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밤 8시 반쯤에,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럼 한 10시간 반을 그날 일하고 있었던 거죠. 저한테 1, 2, 3, 4, 5, 6, 7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지고 일을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편집해서 편집장한테 전달, 뭐 이런 거에서 어떤 계정에 올리기, 뭐 어떤 스토리 업로드하기, 이런 식으로 8시 반에. 그러면 저는 그걸 다 끝내면 11시, 뭐 11시 반 이렇게 다 끝날 텐데, 그럼 내가 지금 나 아직 무급이고 나 아직 인턴이고 사실 나는 자리 제한한 거에 대해서 오케이 한 것도 아니고 전 고민해보겠다라고 말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저한테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걸 보면서 아, 내가 그 쥐꼬리 많은 돈 받으면서 일하면 나는 더 시키겠구나, 일을. 그러니까 업무 강도가 말도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영혼 갈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돈이 작아도 그냥 석사를 끝냈는데 부모님한테 계속 용돈을 받으면서 있으면 좀 그러니까 그냥 이직은 바로 준비할 거지만 돈은 벌면서 한 달에 그 100 얼마 이 정도만 벌어서라도 그냥 벌면서 이직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카톡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끈이 탁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진짜 아니다. 내가 거기서 일하면 난 매일매일 이렇게 진짜 속된 말로 진짜 족같을 거고 난 이제 이직 못한다.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언니한테 제가 카톡을 보냈거든요. 언니도 처음에는 일단 일을 하는 건 전제로 하고 바로 이직 준비해라. 네가 거기서 배울 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언니도 그 카톡을 보자마자 수원아, 이건 진짜 아니다. 네 나중에 돈 받고 여기서 일하면 영혼 더 갈릴 거고 네 진짜 불행해질 거고, 언니도 그걸 느낀 거죠. 근데 저희 집안이 절대 뭐 우쭈쭈 그래 딸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이렇게 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가 그때 그렇게 말한 거면 진짜 말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속상해서 우는 게 아니라 초딩 때 수학 문제 너무 풀기 싫은데 풀어야 돼서 눈물 나는 거 뭔지 아시죠? 그리고 제가 그때 그날 저녁에 일하면서 그런 기분이 막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언니랑 엄마랑 좀 울고 진짜 둘 다 이건 아니다. 당장 연락해서 이메일 작성해서 일 못한다고 말해라. 니는 인턴 기간 진짜 끝났고 니가 거기랑 더 이상 정식으로 일할 마음이 없는데 힘들어하면서까지 일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싶어서 장문으로 썼어요. 뭐 늦은 시간에 죄송하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저는 그걸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너무 급여에 협상 여지가 없고 업무가 급여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고 저는 그래서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턴 기간 끝났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출근하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냥 밀라노 일정 잘 마무리하시라.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답장으로 진짜 하나도 안 아쉬워하고 얼굴 보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뭐 잘 지내요.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도 아쉬워하지 않는 태도도 살짝 킹받긴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인턴이 그냥 뚝뚝 끝났어요. 근데 진짜 그 연락 받고 나서 속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 이제 알람 안 듣고 일어나도 되고 패션위크 일정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패션위크를 보는 건 즐거워요. 쇼 가고 프레젠테이션 가는 건 즐거운데 그 갔다 온 걸 모든 걸 다 편집해서 올려야 되고 막 디지털 매거진들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엄청 쪼거든요. 빨리 막 올려야 된다. 언제 되냐. 막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그런 거 알려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샤워를 하고 방 정리하고 꿀잠을 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날 밀라노에 있는 제 친한 친구들한테 막 이런 얘기를 다 해줬죠. 이렇게 해서 인턴을 끝나게 됐고 급여가 너무 형편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그 사람이 한국인이고 한국 기업이고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 스탠다드로 생각했을 때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도 공감할 수는 있겠지만 형편이 없는 그런 거였는데 이탈리아는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악용해서 부려먹는 회사들이 진짜 많아요. 막 스타일리스트들한테는 6개월 동안 돈 안 주고 그냥 일 배워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뭐 이렇게 한 달에 180 이 정도라도 받으려고 막 10시간, 열 몇 시간씩 일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회사 바이 회사이기도 하고 업무별로 나뉘는 것 같아요. 뭐 스타일리스트는 좀 더 프리랜서의 개념도 많고 이렇긴 하지만 근데 진짜 친구들 다 아, 수원 네가 진짜 뭐 속상하고 그건 되게 잘못된 대우고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이탈리아 현실이 그렇다. 임금이 되게 낮고 이탈리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일은 또 많이 시키고 그래서 진짜 뭐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반응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탈리아에서 취업 이런 걸 기대하고 뭐 도전하시면 너무 좋지만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니까 특히 이탈리아는 임금이 낮아서 직업을 구하기 힘들어서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 임금이 너무 낮아요. 그 일하는 근무 시간에 비해서. 차라리 프랑스 이런 데는 훨씬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이탈리아에서 만약에 뭐 취준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각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임금이 낮아요, 이탈리아는. 그래서 저의 이제 계획은 아직 구직 비자가 내년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직업을 찾아보고 이제는 사실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꼭 제가 밀라노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한국도 괜찮고 밀라노도 괜찮고 아니면 또 다른 유럽 도시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의 인턴 생활은 어쨌든 졸업하기 위해서는 했어야 되는 기간이니까 졸업을 위한 기간이었다라고 생각하기로 했고 그래서 많은 유학생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저도 화이팅 하고 저는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저의 인턴 나름의 퇴사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수다 컨텐츠 꽤 재밌을지도. 저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꽤 재밌는데. 그리고 화장도 어느새 완성했습니다. 오늘은 같이 데일리 메이크업 한 거. 그래서 이제는 다시 백수가 되었습니다. 사회에 버려진 백수. 백수인데 버려졌어.